국강입니다. 오늘은 관동별곡 같이 공부해 보겠어요. 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이라면은 1학년, 2학년 학생이라면 이제 내신에서 관동별곡을 만나게 되겠고 이게 굉장히 길고 옛날 말이어가지고 좀 어찌됐든 좀 그 국강쌤의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내지는 수능에서 특히 수능 앞두고 있는 또는 내년에 수능을 치르는 사람 같은 경우면은 이 관동별곡이야 이 가사 조선시대 투탑 장르 시조와 가사 그 중에 가사 이 가사에서는 뭐 필수적으로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 작품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고전시가 그 동영상 강의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관동별곡 내신도 필요하고 수능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올려보고요. 그 나중에 천천히 그 한 10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가사 작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수능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웬만하면 그 가사들은 가사 작품들은 특히 올렸으면 해요, 제가. 그리고 가사는 현강에서 그 수업을 할 때 하기가 참 그래. 보다 알다시피 뭐 옛날 말이기도 하고 길잖아. 내용이. 그래서 뭐 이거 수업 뭐 한 3시간, 2시간 하면 뭐 이거 하나 하고 시간 다 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동영상을 다 올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을 해온 상태에서 그 만났을 때는 그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써놨어요. 이제 관동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학습지를 펼쳐 놓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들으실 때 보실 때 학습지를 펼쳐 놓고 이제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해설을 진행할 거라서 자료가 혹시 필요한 사람 뭐 저랑 같이 이제 현강에서 수업에서 이제 만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 줄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 이메일에다가 자료 요청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나 본 적 없잖아, 니네, 그지? 그러면은 처음 이렇게 이메일 보내고 그러면 좀 어때? 좀 싸가지 있게 하면 내 기분 좋겠죠, 그죠? 그리고 저 어디 사는 뭐 어느 학교 다니는 누군데요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죠? 뭐 감명 깊게 뭐 어쩌고저쩌고 감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료를 요청받았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필요한 그런 문학 작품 내지는 필요한 파트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는 그 요청을 해주시면 환영하고요. 제가 준비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동별 공부하기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3가지 정도 이 긴 작품을 공부하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출발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관동별곡은 일단 그 장르상 가사인데 가사 중에서도 기행 가사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기행. 여러분들 기행문이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기행문. 그죠? 기행문. 어딘가 여행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거. 어디를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쭉 써내는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 갔다가 와서 수학여행을 갔던 어디든 가서 이게 기행문이다. 이거는 기행 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를 가.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쭉 씁니다. 기행문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기행문의 3요소는 이렇게 불러요. 여정, 그 다음에 견문, 감상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3요소. 여정이라는 것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갔다 저기로 갔다 장소 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장소 이동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견문이라는 건 이제 보고 들은 건데 여기서 이제 보고 들은 것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보고 듣는 거 오케이 뭔가를 보고 느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 다음에 이제 감상 거기서 내가 무엇을 느꼈다 멋있다 뭐 날씨가 어땠다 좋았다 즐거웠다 뭐 이런 감상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관동별곡도 똑같이 기행문의 3요소를 다 갖추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은 관동별곡을 학습을 할 때 이 기행문의 3요소에 맞춰서 작품 공부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그거를 어떤 그림으로 이해를 시키면 이게 되게 길어. 그죠? 작품이 긴데 이게 참고서를 보든 교과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그냥 다 붙어 있나 모르겠어요. 교과서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이게 여정이 이렇게 여정 단위로 참고서 자습서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습니다. 어딘가 첫 번째 간 여정 1,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간 여정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좀 이따 같이 공부할 학습지에서도 이런 식의 구조로 나눠 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정이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그 A란 장소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A란 장소가 분명히 보이고 있고 A란 장소에서 견문, 다시 말해 뭘 보고 있다든가 내가 현재 있는 곳이 장소, 여정이면 있는 곳에서 내 발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뭔가를 바라볼 수도 있겠지. 그죠? 위에를 바라볼 수도 있고 뭐 높은 곳에서 밑에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A라는 곳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쓸 거예요. 그럼 바라보는구나 그것에 대한 이해, 이 안에서 이해, 그 다음에 또 어떤 느낌, 정서, 감상 이런 것들을 보이는지를 한 단위를 삼아서 요 놈을 하나의 단위, 여정 단위로 작품을 학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정 단위로 학습을 합니다. 여정 안에 견문과 감상을 하나의 단위로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학습지를 보시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알 수도 있고요. 그 두 번째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운문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몇십 줄이 수십 줄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물론 이제 율격으로 이야기하면은 사음보, 뭐 사사조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되게 여러 줄이 이렇게 진행돼.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하나의 여정 안에서도 이게 한 줄씩 무조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건데 해석을 한 줄씩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상황에 따라 두 개가 이렇게 하나의 묶음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 개가 그런 묶음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 단위를 갖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한 줄만 의미 단위를 갖고 어떤 부분에서는 두 줄, 세 줄, 네 줄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단위를 설정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두 가지 이야기 한 겁니다. 다시 첫 번째, 큰 틀에서는 여정 단위로 학습을 하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현대어 해석을 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한 줄 한 줄 단위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어떤 묶음으로 진행되는지까지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예요. 바로 뭐냐면 지금 이야기 마지막에 이야기한 두 번째가 이 관동별곡을 공부하실 때 신경 써야 되는 두 번째가 현대어 해석입니다. 어떤 줄을 주든 니네 시험에 이제 어떤 줄이 나올지는 몰라. 그랬을 때 어떤 줄을 주든 현대어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준까지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골치 아프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학습을 할 때 이제 요거 단위로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어디를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요거를 좀 신경 쓰는 거예요. 현대어 해석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의미 단위를 설정하는 것 둘.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세 번째 정도 공부할 때는 완전히 이제 한 줄 한 줄이 현대어 해석이 매끄럽게 되면서 심지어는 선생님이 아무데나 그냥 여정, 그러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폭동 폭포 좀 이따 나오는데 만폭동 폭포 냈다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짜르르륵 나올 정도가 되면 시험 문제 없을 거예요. 자, 두 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작품을 보다 보면 이제 기행문의 구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기행문의 구성을 띠고 있는 건 맞는데 세 번째로 이 작품은요 이 안에 그 내적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행문을 가서 기행을 해서 여행을 가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그냥 쓴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그 여정에 맞춰서 일정한 그 자신 혼자의 그 내적 갈등의 구조를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갈등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해소의 그 양상을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도 신경을 써놓으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세 번째죠. 이 세 개가 이제 이 여러분들 이 관동별곡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내용이고요. 제 생각에는 동영상을 토대로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까지 학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도까지 하고 한 두 번째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풀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무리하고 또 문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그렇게 걱정 없고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알다시피.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세 가지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요거를 아싸리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이제 학습제예요. 이제 이게 이제 공부를 이제 이걸로 계속 진행을 쭉 이제 끝까지 갈 건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빈칸이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채워 나가면서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어 해석도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접할 때 그렇게 곤란한 점은 없을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몇 가지 요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가사란 해서 여기 볼까요? 여기 형식.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음보. 음보라는 거는 그 띄어쓰기 단위, 그러니까 정확하게 띄어쓰기는 아니고요. 그 이게 시고 노래잖아. 노래기 때문에 일정한 그 박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가사는 시조와 더불어 바로 사음보라고 합니다. 사음보. 그래서 한 줄이 이렇게 한 네 번 정도의 의미 단위 내지는 박자를 가지면서 진행된다는 얘기죠. 사음보의 문장이 연속해서 이루어진 뭐 운문이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것도 또 부분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니까요. 특히 마지막 행위, 그러니까 수십 줄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행위, 시조의 종장처럼 무어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정격, 뭔가가 격을 제대로 갖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격을 똑바로 갖춘 가사다. 격을 맞춰낸 가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글자 수예요. 마지막 줄이 글자 수가 사음보는 맞고요. 3, 5, 4, 3 음수율이 글자 수가 3, 5, 4, 3의 구조로 작품이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 행이 3, 5, 4, 3의 글자 수로 마무리되면 정격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변격이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는 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그냥 요거는 금방 쓰지 뭐 그냥 양반 가사 양반들에 의해서 향유가 됐다 창작이 되고 향유 즐겼으나 후기로 갈수록 이제 뭐 평민들 위주로 또 창작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볍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 더 할 거 요거까지 할 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 써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중간에서 부분에서 여정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을 갔을 때 느끼는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그것은요. 자,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에서 생겨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자연에서 뭔가 얻는 방식에 생겨나는 아름다움.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미적 범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거든요.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아름다움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보면은 첫 번째.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연을 인식하는 나가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 자, 이런 것을 보일 때, 그죠? 아름다움, 크고 위대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에서, 이거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연에서 어떤 자연의 섭리가 있고, 자연의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냥 감상을 하고 멋있다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토대로 바로 그 화자가 또는 나가 뭐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지. 여기 보이듯이. 그죠?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능동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숭고미라고 합니다. 숭고미. 여러분들 뭐 숭고한 정신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숭고하다. 뭔가 좀 폼 나잖아. 그죠? 다시 자연의 섭리, 자연에서 그냥 즐기고 마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토대로 어디서? 현실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어떤 의지나 태도를 보일다. 이럴 때는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얘기. 이럴 때는 우리는 이것을 숭고미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뭔가 나아가는 어떤 의지를 보이고 힘을 보이면 숭고한 아름다움이라 합니다. 근데 그거 보세요. 좀 더 가면 뭔가 실현을 하고 싶었어. 그래.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여건, 뭔가 내 발목을 잡는 어떤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의지가 좌절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막혔어. 이럴 때 느끼는 어떤 그런 슬픈 아름다움 이렇게 할까요?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럽겠니. 이럴 때 뭐 슬픔,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아름다움이 또 있답니다. 슬픈 아름다움이지요. 현실적 여건에 의해서 좌절되는 그런 슬픈 아름다움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바로 비장미라고 해요. 이것도 들어본 말일 거 아니에요. 비장하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딱 봐도 슬픈 그런 느낌이 들죠. 비장미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연을 바라보는 나가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때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위에서 이야기한 숭고미랑 같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을 대하는데 그 안에서 자연의 뭐라고 조화를 한다든가 자연과 조화를 한다든가 자연의 가치에 순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우아미라고 합니다. 우아하다. 그냥 자연이 멋있다.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가야 돼. 숭고미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현실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했지. 여기서 했지. 그런 얘기를. 거기까지 가지 말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연에 완전히 동화되고 뭐 이런 식의 아니면 자연이 아름다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암이라고 해요. 그다음 네 번째는 관동별곡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골개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암이랑 이제 같이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비슷한 그 기준에서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순응하고 이제 같이 정방향으로 나가는 게 우암이라면 자연의 질서는 보세요.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킨다. 자연의 무언가를 추락시킨다. 대상을 이렇게 대상의 어떤 급이나 대상의 어떤 그런 그 위치를 추락시켜. 그래서 거기서 얻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판소리나 탈춤이나 판소리에서 이제 잘 보인다. 뭐 풍자 내지는 해학 대상의 가치를 격화시켜서 웃음을 자아낸다든가 비판을 한다든가 이런 작품들이 바로 골개미를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은 작품에서 이제 관동별곡을 직접 보시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동별곡 안에서 이제 골개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골개미는 등장하지 않고요. 자, 정확히 말하면 숭고미가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비장미가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이 그렇게 순고미 또는 비장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아미는 좀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요 세 부분 있잖아. 순고미 두 번 부분, 그 다음에 비장미 한 번 부분은 이게 이제 가장 관동별곡에서 출제 확률이 제일 높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나왔을 때 바짝 긴장을 하고 학습을 좀 비중을 많이 두고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 바로 본문 해석 앤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